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참 이곳은 좋은 날씨를 보이고 아름다운 봄을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지지하신 분들이 승리를 거뒀다면 축하하고 또 패자로 돌아섰다면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분들인지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과 그 사회에 특정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책임입니다.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양심에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은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도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층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저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저렇게 사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사파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술도 마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기들 그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와 제가 하는 그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로서 갈 수 있지만 정신세계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리를 법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이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국회 후보들이 현 정부를 향해서 경제를 실패한 정부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경제 기초를 닦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거의 악마화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민주주의를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그리고 인권 운동을 했대요. 평등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들이 그 훌륭한 주장을 그 위에 북한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중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러시아에서 한국 남한 땅에서 하던 그 운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아마 그들은 지금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들이 민주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지인에게 한 친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산과 들을 다니면서 소풀을 뜯기고 꼴을 비어다 날리고 나무를 해서 지게다 치고 날리는 그런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죽은 사유가 무엇냐 했더니 아주 늦게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딸이 아주 영특해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상급학교로 올라가니까 질투 시기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늦게 얻은 딸 하나를 잃고 나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게 학교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3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차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년간 그 경험을 매일매일 겪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칭화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국방부에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이제 영국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반에서 한 학생이 가방에서 칼을 빼냈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그 칼을 봤죠. 그리고는 오후에 그 학생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느냐고요? 그 학생은 그런 학생, 그런 칼을 소지하는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문지상에 또 아줌마 부대들이 대거 일어나서 인권을 부르짖겠죠.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죠. 최근 어느 뉴스에서 일본과 한국의 보험 사기 사건의 건수가 일본에 500배가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에 5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사파 친구들이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 특히 삼성을 해체시켜야 된다. 대기업들을 해체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의사들을 월급을 버스 운전수 월급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버스 운전수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의사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그럼 그 아파트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어떤? 그때 저는 30만 원에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얼마 받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140만 원을 받죠. 우리는 지식인들이 하는 그 말,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고 그 나대는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민주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학교는 안 다녔지만 그들이 여행을 했으면 저도 그만큼 했습니다. 그들이 책을 읽었으면 저도 그만큼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어떻게 적용하고 이용하는지를 보십시오. 세상에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조차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8살 그 당시에 제 입에서 가장 많은 악한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종자 개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종자는 패망의 종자요, 시끄러운 종자요, 거짓의 종자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2024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15,000명 정도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15,000명이면 1개 사단 병력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이미 우리 이렇게 태어난
한국인은 이제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그렇게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돈만 생기면은 부모 자식도 돈하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십계명 그들을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배워야 될 텐데 학교는 이미 역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내 머리, 뇌 속에 거짓의 지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내 뇌가 어떤 뇌가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뇌는 거짓의 뇌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죠. 하나님은 진리를 받은 자만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수많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젊은 자녀들에게 여행을 시키십시오. 그 여행은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주일 참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